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K리그 선수들이 많이 유럽 리그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조규성, 양현준, 권혁규, 김지수에 더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린 FC 서울 센터백 이한범 선수와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에이스로 활약했던 대전 하나 시티즌의 배준호 선수까지 유럽 리그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한범 선수는 미트윌란 이적이 확정됐고요. 배준호 선수 도 스토크시티 이적을 위해 출국한 상태인데요. 이 두 선수의 이적과 관련해서 해당 팀들은 어떤지 그리고 어떤 위치에서 뛰게 될지 이번 시간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미트윌란 구단 공식 SNS에 이한범 선수 영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4년이고요. 등번호는 3번을 받았는데요. 이한범 선수의 이적료는 150만 유로, 하나로 약 20억인데요. 그래서 해당 기사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는 미트윌란 구단 역대 수비수로는 세 번째로 높은 금액입니다. 즉 나름 야심차게 영입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참고로 이한범 선수보다 더 많은 이적료를 받고 미트윌란으로 이적한 선수로는 수비수 중에서는 현재 그 미트윌란에서 뛰고 있는 잉가송과 주니뉴 이렇게 두 명밖에 없는 건데요. 참고로 이제 그 조규성 선수 같은 경우는 미트윌란 구단 역대 전체 포지션 이적료 5위로 이제 미트윌란으로 이적을 했죠. 300만 유로 조금 넘는 금액인 건데요. 이게 그 공격수 포지션에서는 역대 최고액에 해당합니다. 즉 조규성 선수가 상당히 큰 기대를 받고 이제 그 미트윌란에 입단했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미트윌란이 이한범 선수를 영입한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그 미트윌란은 6위로 내려간 상태입니다. 조규성 선수가 이제 그 5라운드 경기 때 이른 시간에 부상으로 빠지면서 브랜비한테 패했고 또 이어진 노르셀란한테도 연달아서 패하면서 즉 조규성 선수의 공백을 드러내면서 3승 3패 승점 9점으로 6위까지 내려간 건데요. 특히 이제 그 미트윌란의 문제는 바로 실점에 있습니다. 6경기 9실점을 허용하면서 최소 실점 공동 6위에 위치하고 있는 건데요. 미트윌란보다 더 실점이 많은 팀이 란데스와 흐비드브레 그리고 베일레 이렇게 세 팀밖에 없어요. 여기에 이제 그 미트윌란이 이한범 선수 영입한 이유는 그 미트윌란이 이삭센 선수가 이적을 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실점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면서 특히 이제 링비하고의 경기에서 1대4 대패를 당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3-4-3, 3-5-2 그러니까 백스리로 포메이션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한범 선수를 영입하고도 현재 그 미트윌란의 센터백은 5명이에요. 그 전까지는 4명밖에 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4명으로 3백을 돌리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보니까 이한범 선수를 영입해가지고 센터백의 뎁스를 강화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4백을 세울 거면은 4명으로 충분히 돌릴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3백이니까 그러면 센터백이 백업까지 더하면은 6명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더해 그 이한범 선수를 영입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제 조규성 선수가 대박을 치면서 한국 선수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했다라고 할 수 있겠거든요. 조규성 선수는 덴마크 리그 가자마자 첫 3경기 연속 골을 넣었죠. 이게 그 미트윌란 구단 역대 그 신입생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은 브랜비아의 5라운드에서 부상 후 인해 20분 만에 교체 아웃됐고요. 그 노르셀란하고의 경기에서도 결장을 하게 됐죠. 그리고 또 이제 조규성 선수는 오모니아하고의 컨퍼런스 리그 3라운드 2차전에서도 골을 넣으면서 플레이오프 진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했죠. 그러면 이한범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조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범 선수는 굉장히 어려서부터도 그 재능을 인정받았어. 특히 이제 그 발밑 기술이 좋은 걸로 유명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워낙 부상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조금은 정체되나 싶었으나 이번 시즌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중인데요. 이번 시즌 K리그 18경기 중에 17경기에 선발 출전을 했고요. 1504분을 소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클리어링 54회, 슈팅 차단 9회, 가로채기 27회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경기당 기록으로 따지면요. 경기당 가로채기 1.6회, 그리고 또 이제 경기당 태클 1.1회, 경기당 클리어링 2.9회로 상당히 많은 클리어링을 기록을 한 거죠. 특히 이제 그 태클 성공률이 예술입니다. 이한범 선수가 태클을 많이 시도하는 유형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한번 시도할 때마다 굉장히 정교한 태클을 감행을 하면서 무려 75%라는 상당히 경이적인 수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원래 태클 성공률 60% 정도
정도 나오면 잘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75%면 상당히 높고요. 볼 경합 승률은 조금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58.6%로. 하지만은 공중볼 경합 승률은 67.8%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경기당 공중볼 획득 횟수도 3.3회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한범 선수의 진가는 바로 패스에 있죠. 이한범 선수는 일단 뭐 히트맵을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넓은 범위, 그것도 오른쪽 측면까지 아우르는 그런 넓은 활동폭을 자랑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패스 성공률이 무려 91%입니다. 거기다가 90분당 패스 횟수도 95.5회로 상당히 많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한범 선수가 백패스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전진 패스 비율이 무려 37.8%에 달해요. 거기다가 원래 오른쪽 센터백은 오른쪽으로 패스를 많이 하거든요. 그게 쉽다 보니까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른쪽 윙백에게 넘기는 게 쉬운데 이한범 선수는 방향전환 패스, 그러니까 왼쪽으로 넘겨주는 패스가 상당히 많다라고 할 수 있죠. 36.5%에 달합니다. 거기다가 공격 진영에서의 패스 성공률도 87.1%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죠. 다만 이한범 선수 같은 경우는 일단 공격은 그렇게 기대하기 힘들어요. 심지어 세트피스에서도 공격 가담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슈팅 숫자가 총 4회가 전부입니다. 18경기에서 4회면은 정말 적은 수치고요. 당연히 골 없고요. 빅찬스 미스도 한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한범 선수 같은 경우는 파울 횟수 자체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경기당 1.3회인 건데 이건 뭐 중앙 수비수니까 아주 많은 수치까지는 아니에요. 다만 18경기에서 옐로 카드가 5장이다. 이거는 조금 카드 수집을 자주 하는 편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죠. 즉 파울 횟수는 많진 않지만은 조금은 위험한 파울을 하는 경향성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미트윌란의 예상 라인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규성 선수가 이제 부상에서 복귀하면은 3-4-1-2 포메이션을 좀 많이 쓸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뭐 조규성의 파트너로 심시르와 이제 프랑클리누가 많이 나올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올순이 공격형 미드필더에서 조금 지원하는 역할, 그리고 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정말 공격적으로 나간다면은 조규성, 프랑클리누, 투톱에 심시르가 밑에서 받쳐주고 올손이 중앙 미드필더로 내려가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좌우 윙백에는 파울리뉴와 달스고르가 설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 미드필더는 기본적으로는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와 세렌센이 설 예정이지만은 공격적으로 나갈 때 심시르가 공미로 내려오면서 올손이 중앙 미드필더로 내려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그리고 또 이제 백스리는 기본적으로 인가손하고 주니뉴는 주전이라고 해야 돼요. 이 둘은 거의 무조건 빠지지 않고 나오거든요. 이한범 선수 같은 경우는 가르텐만과 이제 경쟁이 불가피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이한범 선수가 FC 서울에서 보여줬던 그런 능력들, 무엇보다도 가르텐만은 상당히 이제 조금 터프한 유형의 센터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미투일란이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감행할 시에는 가르텐만보다는 이한범 선수를 조금 더 중용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골문은 레슬 골키퍼가 지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배준호 선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준호 선수는 스토크 이적을 앞둔 상태에서 이제 그 메디컬 테스트와 계약서에 사인을 하기 위해 영국으로 출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국내 매체들과 인터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뭐 피지컬을 키우고 영어를 배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제 대전 하나 시티즌이 배준호 선수의 그 스토크 시티 이적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었죠. 심지어 이민성 감독 역시도 배준호의 그 유럽 진출을 적극적으로 도움을 줬었는데요. 그러면 스토크는 어떤 팀인가? 스토크 같은 경우는 1863년에 창단한 무려 160년 역사를 자랑하는 팀입니다. 다만 주요 대회 우승은 리그컵 1회가 전부입니다. 그 외에는 2부 리그 우승 2회가 있고요. 그리고 3부 리그 우승 1회가 있는데요. 우승하고는 그렇게 인연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스토크 시티가 2007-08 시즌에 토니 플리스 감독, 모자 쓰는 걸로 굉장히 유명했죠. 플리스 감독 체제에서 챔피언십 2위를 차지하면서 승격에 성공했고, 그리고 2008-09 시즌부터 2017-18 시즌까지 10시즌 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면서 남자의 팀으로 명성? 악명? 뭐 이걸 떨쳤습니다. 굉장히 이제 터프한 수비야, 그리고 또 이제 로리 델랍의 롱스로잉과 또 이제 그 찰리 아담의 거친 그러면서도 나름은 거친 플레이와는 맞지 않게 정교한 패스를 구사를 했었고, 또 이제 숏 크로스 같은 선수들이 또 이제 거치게 수비하는 그런 팀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2017-18 시즌에 폴 램버트 감독 체제에서
9위로 강등이 된 이후 챔피언십에서 하위권을 전전했었죠. 하지만은 알렉스 닐 감독 체제에서 이번 시즌 10위를 기록 중에 있는데요. 스토크시티 같은 경우는 창단 160주년을 맞이해서 무려 14명의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대대적인 선수 보강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프리미어리그 승격에 나서겠다는 거였는데요. 원래 스토크는 남자의 팀으로 유명하지만은 알렉스 닐 감독 체제에서는 4-2-3-1 포메이션을 가동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유율 축구와 폭을 넓히는 공격 축구를 감행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후스코드에서도 스토크의 스타일에 대해서는 점유 축구, 크로스를 자주 시도하고 폭넓게 플레이를 하고 공격적인 축구를 하고 오프사이드 트랩을 자주 활용하고 로테이션을 많이 돌리고 또 이제 상대편은 공격적으로 그들을 상대한다. 왜냐하면은 공격 축구라니까 상대팀도 맞불을 넣기 쉬운 거죠. 그리고 이제 스토크의 강점에 대해서는 개인 기술을 통한 기회 창출에 있다라고 했고요. 또 이제 득점 기회 마무리가 좋고 세트피스 공격이 좋고 측면 공격이 좋고 리드를 잡았을 때 그걸 지키는 데에 능하고 이제 상대 진영 공격 진영에서 가로채기를 잘하고 이건 압박 축구를 한다는 소리인 겁니다. 그리고 공중볼 경합에 강하고 세트피스 수비에 강하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은 스토크가 배주노 영입을 원하는 이유, 일단은 뭐 공격 축구 전환한 것도 배주노를 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다가 에이스인 제이콥 브라운이 루턴 타운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1라운드에 골을 넣고 나서 그러고 이제 루턴 타운으로 8월 10일에 이적을 한 건데요. 제이콥 브라운이 떠나고 나서 스토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이콥 브라운이 뛰었던 개막전에서 로더햄한테 이제 4대1 대승을 거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제이콥 브라운도 골을 넣었는데 그 다음에 입스위치한테 0대2로 패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3-5-2 포메이션으로 전환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와포드한테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으나 다시 이제 미럴한테 0대1로 패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스토크의 순위는 10위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팀 득점이, 그러니까 제이콥 브라운 떠나고 나서는 3경기에서 1골이 전부잖아요. 이와 함께 5득점으로 팀 득점 공동 12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조한 팀 득점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배주노를 영입해서 공격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이콥 브라운이 떠나고 나서 스토크는 3-5-2 포메이션을 가동했으나 별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웨슬리의 파트너로 왼쪽 윙인 비디가를 올려서 썼는데 별 효력을 보지 못했는데요. 제가 이제 그 배주노 선수의 스타일이라던가 또 이제 배주노 선수의 기록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스토크시티 이적설이 떴을 때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해당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은 스토크의 예상 라인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3-5-2 포메이션을 쓴다면은 그러면 배주노 선수가 뛸 자리가 조금 애매해져요. 하지만은 다시 4-2-3-1로 전환하게 된다면은 배주노 선수가 제이콥 브라운이 떠난 바로 그 오른쪽 윙포워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뭐 최전방 공격수는 은마에가 처음에 첫 2경기를 나왔는데 좀 부진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웨슬리를 쓰고 있고요. 웨슬리 같은 경우는 에스턴 빌라에서 뛰었던 경험이 있는 선수죠. 그리고 이제 존슨을 중심으로 비디갈과 배주노가 좌우 윙에 설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2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로는 피어슨과 로렌트가 설 걸로 보이고요. 좌우 풀백은 스티븐스와 후버가 설 예정이고요. 중앙 수비는 로즈와 윌못이 서게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골문은 트래버스 골키퍼가 지킬 예정입니다. 어쨌건 기존, 손흥민, 김민재, 이재성, 이강인, 황희찬, 황인범, 황의조, 정우영, 홍현석, 오영규 등이 활약하고 있었던 유럽 리그에 조규성, 양현준, 권혁규, 김지수에 더해 이한범과 배준호까지 가세하면서 지금 유럽 무대에서 뛰는 코리안 리거가 상당히 풍부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그 바이에른 2군 소속이었던 이현수 선수도 독일 2부 리그인 베엔 비스바덴에서 임대로 뛰고 있는데요. 코리안 리거 선수들의 유럽 무대 활약 내용들도 한준TV에서 리그 경기들이 끝나면은 종합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